도파민은 우리 뇌에서 가장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하고 있는 역할이 단순히 쾌락이나 기쁨만을 느끼는 게 아니라 네. 도파민이 없으면은 우리는 배우고 학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위한 동기부여, 배움에도 작용하고 있고 또 도파민이 모자라게 되면은 운동 능력도 떨어져요.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물질인데 네. 문제는 문제는? 지금 세상에서 도파민은 과하게 네. 너무 쉽고 빠르고 과다하게 우리가 도파민을 찾게 되는 경향들이 있어서 요즘 그것이 문제다.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까지 생겨난 거죠. 우리가 바로 과잉 자극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파민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도파민의 노예가 아니고 도파민의 주인으로서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네. 이게 오늘의 주제고 저희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뭔가 되게 낯설지 않은 우리 일상생활을 담은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 얘기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만큼 많은 것들에 중독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중독. 그리고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중독 이야기를 하게 되면 원래는 내가 좋아하고 기뻐서 도파민이 분비돼서 도파민에 중독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잘못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이라는 것은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인 거죠. 네. 그러니까 중독이 되기 위한 중독의 과정에 도파민이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도파민이라는 물질에 중독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사실 도파민은 왜 분비가 되냐? 네.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 또 하면 좋겠다라고 뇌가 판단하는 것들에 일종의 보상처럼 분비되는 기억해가지고 학습하라고 나오는 보상과 관련되어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 도파민 분비의 메커니즘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상과 관련이 있는가라고 하는 발견은 1954년도에 캐나다의 두 과학자들 피터 밀러와 제임스 올즈가 알아봤어요. 이들은 어떤 실험을 했냐면 특정 뇌 부위에 자극이 가도록 설계를 하고 쥐가 저 레버를 누르면은 그 자극이 가도록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쥐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시간당 7,000번이 넘게 레버만 계속 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좋은가 보다. 너무 좋은 거죠. 어머. 이것을 발견하고 나서 대체 어떤 영역이야? 그리고 이 영역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길래 쥐가 저렇게 쉬지 않고 레버를 누는 걸까라고 살펴보니 이게 뇌의 보상회로였던 거예요. 보상. 보상중추라고 부르는 우리가 쾌감을 느끼거나 기쁨을 느끼게 만드는 메커니즘을 건드리는 뇌의 영역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도파민이 그럼 관여가 돼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는 영역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측좌핵이라고 하는 영역을 자극하면은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 충동과 욕구가 발동이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거죠. 우리가 도파민 그 자체에 중독이 된다기보다는 결국 이 쥐의 경우는 레버를 계속 당기는 그러니까 이 지렛대를 계속 밟는 행위에 중독이 됐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끔 나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음식을 먹어서 이게 행복한 게 아니라 어떤 날은 음식을 시켜서 먹기 전이 행복한 거야. 그 행위가 네, 이게 시켜놓으면 이게 너무 기쁜 거야. 이제 뭐가 기쁠 줄 아니까. 그러니까 먹어서 행복한 게 아니었던 거야. 먹으면 행복해진다는 걸 알아서 행복하는
나 마치 파블로브 개가 된 것 같아. 아니 얼마가 행복하면은 그냥 뭐 몸을 떨면서 얘기하세요. 약간 지금 그때 흥분이 약간 느껴졌어. 근데 방금 설명이 굉장히 정확했던 게 사실 도파민이 분비되는 포인트는 우리가 어떠한 보상을 얻을 때, 그러니까 음식이 입에 들어갈 때가 아니라 그래. 사실은 그것이 이미 예측되는 순간 맞아요.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그때더라고. 그래서 왜 예측이 되는 순간 분비가 되냐? 왜냐하면 이게 보상을 학습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기 때문에 배달을 오고 있다. 음식을 먹을 순간이 다가오고 네, 있다. 네. 확실하게 예측이 되면 이미 이 예측 때문에 나는 보상을 상상하는 순간 도파민이 분비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주 복권 한 장씩 사는 사람은 그 복권 살 때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매주 안 되는데도 다음 주에 난 그냥 복권 하나 사는 이 행동이 그거네. 근데 되게 흥미로운 거는 네. 만약 매주 복권을 사는데 매번 당첨이 된다. 네. 그러면 안 행복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달 월급이 찍히는데 네. 월급이 매달 들어온다는 걸 알면 네. 월급은 들어왔다 나가는 거지. 별 감흥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예측이 되는 순간에는 오히려 도파민 분비가 되지 않고 내가 이번에는 이라고 하는 어떠한 기대감이나 예측 이러한 것들이 존재할 때는 분비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우리 직원들을 기쁘게 하려면 월급을 줬다가 안 줬다가 안 줬다가 줬다가 뭐 이렇게 하면은 이번 달에 얼마 하게. 그렇죠. 그렇게 하면 노동청에 가시죠. 노동청에 걸려요. 아니 직원들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뉴스에 나올까 안 나올까 그 기대하는 그 그게 과정이 재밌지. 또. 그럼 저를 뉴스에서 만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도파민에 대해서 기존에는 잘 모르고 있던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도파민 회로가 뇌 안에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무려 6가지가 존재하고요. 그중에서 아주 중요한 2개의 회로는 중변연계 경로 그리고 중피질계 경로입니다. 이 2가지가 전혀 다른 종류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일단 중변연계 경로는 사실 우리가 욕망회로라고도 불려요. 욕망회로. 자꾸 이걸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도파민 분비가 이 중변연계 경로를 통해서 일어날 때 이 욕망회로가 발동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피질계 경로를 통해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 일종의 통제회로의 역할을 해요. 통제회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나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그 동기부여를 주는 회로가 바로 중피질계 경로. 그러니까 도파민이 이쪽에서 분비가 되면은 말하자면 아까의 욕망 회로와는 정반대로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 자, 그리고 이 회로들에서, 이 경로들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는 포인트에 대해서도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뇌에서 도파민은 언제 분비가 많이 되냐면 우리가 뭔가 불확실한 정보에서 불확실성을 줄일 때 분비가 많이 됩니다. 불확실성을 줄인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쟤랑은 눈이 맞아서 100% 연애한다는 게 너무 자명하다. 그렇지. 쟤네는 딴 사람 안 본다. 네. 재밌어요? 아니요. 네. 그래요. 또는 쟤랑은 절대 안 맞아. 쟤네들은 한 번 마셨고 다시 될 리가 없어. 네. 보지 않아도 알아. 그래도 재밌나요? 아니요. 근데 이어질 것 같으면서도 맞아요. 이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네. 잘 모르겠으면은 계속 보게 되죠. 그렇죠. 이게 바로 그 불확실성 때문에 도파민은 확실성을 찾아가기 위해서 계속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막 그 첫사랑에 빠지거나 이럴 때도 연애할 때 밀당할 때 그 사귀기 전에 그때가 가장 뭔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밝은 느낌의 기분이 드는 것도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뇌 안에서 학습과 보상회로 요게 도파민 분비의 가장 큰 메커니즘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아는 것도 재미없고 확실하게 모르는 것도 재미가 없는데 내가 뭔가 알쏭달쏭 아리까리 이건가 저건가 이 경우에는 내가 확실성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예측하고 분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불확실성을 설명하는 실험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까 쥐 레버 실험 보셨죠? 네. 이 같은 실험을 쥐랑도 하고 원숭이랑도 했어요. 그런데 이 실험에서 2가지 조건을 줍니다. 네. 하나는 레버 누를 때마다 맛있는 게 나와요. 보상이 나와요. 자, 그런데 2번째 이 레버는 누르면 안 나오네? 또 눌렀더니
나오네? 그러니까 이게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거예요. 일정 확률로. 자, 여기에서 질문. 어떤 레버를 더 열심히 눌렀을까요? 두 번째요. 아니 상식적으로 1번이 맞지. 그냥 1번이죠. 누르면 나오는데. 그렇죠. 아니야. 궁금하니까. 궁금할 것 같아. 쥐가 무슨 그거 궁금한 걸로 당연히 그냥 1번인가? 먹을 거. 그렇죠? 당연히 100% 보상이 나오면 누른다. 그럼 인간이면 모르겠는데 쥐면 당연히 1번. 흥미로운 건 쥐도 원숭이도 훨씬 더 열심히 레버를 누른 거는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불확실한 그 레버를 더 많이 눌렀습니다. 너무 흥미롭네요. 왜냐하면 내가 확실하게 보상이 나오는 거는 보상이 필요할 때만 원하는 만큼 누르고 얻으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누르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이러면 계속 누르게 되는 게 이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 레버를 누를 때 도파민이 훨씬 더 많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쥐나 원숭이가 오케이 이건 계속 나오는 거 알았고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알아내려고 계속 누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학습을 하고 보상 회로가 있는 생명체는 다 불확실성이 높은 쪽의 레버를 당길 때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가 돼요. 자, 근데 이제부터는 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보상에 집착하게 되는지 그 뇌 메커니즘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자, 사실 우리의 뇌가 사람의 타고난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네. 조금 더 보상에 더 민감한 사람도 있고 덜 민감한 사람도 있고 이런 차이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연구하기 위해서 뇌과학자들의 경우에는 일종의 보상 예측 테스트, 보상 집착 테스트 같은 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우리가 이제 가상 실험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한 달 후에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 택도 없는데. 그리고 오늘 저녁에 당장 받고 싶으면 800만 원만 준다. 800만 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000만 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거 모두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금리가 5% 나오거든요. 그럼 12분의 5%니까 그걸 나눠서 이제 800으로 하면은 그렇게 벌었어도 한 달 뒤에 천이 조금 낮겠네요. 예. 아, 숙하님에게 질문한 저의 불찰이었고요. 경제 전문가가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 생각했을 바로. 때 바로 800. 네, 왜냐하면 사람도 못 믿겠고 나중에 안 줄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빨리 받으면 800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도요, 바로. 바로 800? 선생님, 바로 800? 선생님, 전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800 주세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는 효과인데요. 사실 슈카님의 답변이 굉장히 합리적인 답변이었어요. 사실은 저렇게 답변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후에 어쨌든 1,000만 원을 받는 게 낫지. 지금 깎아서 당장 준다고 800을 받는 거는 나에게 손해가 되는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지금 당장 받는 게 훨씬 좋으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도파민이 분비되니까 내가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분비되는 도파민의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당장 800만 원을 받기로 했다라는 건 무슨 의미랑 똑같냐면은 네. 한 달 후에 1,000만 원은 지금의 800만 원의 가치로 할인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깎였어. 그래서 이거를 temporal discounting, 시간적 할인 효과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서 보상이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네. 그 보상을 더 약하게 느껴요. 지금 여러분의 반응의 차이가 사람마다 느끼는 시간적 할인 효과의 차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적 할인 효과는 어떠한 지표가 되기도 하냐 하면은 누군가가 중독에 더 취약한가 취약하지 않은가도 요걸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반복이 많아지면 더 중독이 세질 테니까 짧게 그런 맞아요. 것들을 받으려는 사람이 더 중독되지 않을까. 시간적 할인이 아주 짧게 일어나는 경우에는 사실은 중독에 가까운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어떠한 자극을 얻었는데 이 자극으로부터 얻는 기쁨이 오래가지 않으니까 네. 내가 계속해서 선택을 하지 않으면은 불행한 상태로 가는 게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짧아지는 주기를 감당 못하니까 더 좀 계속 세게 해서 빨리빨리 해서 더 자주 하는 그런 중독인 거예요? 정확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마약이 도파민 회로에 영향을 줘요. 도파민 회로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파민이 저장되어 있는 저장고를 은행에 비유를 해봅시다.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돈을 빼가냐면 ATM에서 찔끔찔끔 10만 원, 뭐 많이 뽑으면 몇십만 원 이렇게 뽑아가겠죠.
근데 갑자기 무장강도가 들이닥쳐가지고 저기 ATM에 있고 이 은행에 있는 돈 다 내놔 하고선 털어가는 거예요. 네. 모든 돈을. 자, 그러면은 이 돈의 양을 우리가 도파민이 비유하면 무장강도가 마약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만큼의 도파민을 털어가는 다 털어가는 거야, 한 방에. 진짜 그렇게 무섭다. 비유해 주시니까 자, 근데 이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그 다음번에 가가지고 ATM을 딱 띡띡띡띡띡 비밀번호 넣는데 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런 식으로는 안 나오지. 은행이 비어 있는 거예요. 저장고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평소에 음식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 내가 좋아하는 걸 했을 때 느껴지는 행복을 이렇게 마약으로 한 방에 털어가고 나면은 다시는 그 행복을 일정 기간 동안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이 아니고는 행복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 마약이 무서운 겁니다. 그럼 그 행복을 다시 느끼고 싶으면 또 마약을 찾는 거예요? 무장강도 2명이 와야 되거나 명이 와야 더 큰 은행을 털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 거덜나야 돼. 그러니까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이 물질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즐거움을 얻기 어려운 상태로 점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은 보상을 얻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를 우리는 물질 중독 또는 substance addiction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물질 중독이 아닌 행동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영역에서 발생할 수가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어떠한 행위, 그냥 게임을 하는 게 너무 즐겁다.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 즐거움을 못 느끼는 상태가 됐다. 이 경우에는 행위 중독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게 생겨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점점 더 강한 쾌락을 원하죠. 그러니까 처음 하는 게임할 때 너무 재밌어 이거 이랬는데 나중에는 2시간을 해도 그 같은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지루해요. 조금 더 많은 레벨을 깨야지만 재밌고, 그럼 어느 순간은 내가 게임이 아니고는 즐거움이 없어지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일종의 내성이 생겨서 도파민 분비가 점점 적게 되니까 현상 유지만 하기 위해서도 점점 더 많이 이 행위를 하지 않으면은 내가 즐거움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됐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게임하면. 또 이제 인상이 게임 어때? 얘기가 나와서 이제 또 네. 게이머로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네. 우리 게이머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 뭐라고 할 거 아닌 게 같은 계열에서 하루 종일 게임하지만 프로 게이머라는 직업도 있고요. 여기 한 급 차이 하루 종일 게임하는 사람이지만 이것도 창조적인 일이라고 메달을 tab니다. 아시안 게임 메달을 땄죠. 그럼 이제 금메달. 그렇게 됐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루 종일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럼 공부 중독이라고 할 것이냐. 또 공부로 더 높은 성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일하는 여러분들 일 더 높은 성적, 더 높은 성과, 일 중독이냐. 이것도 우리 게이머들이 다 한편으로는 같은 어떻게 정말. 설명할 것이냐. 자칫 대답해 보십시오.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내 자식이 저렇게 얘기를 한다면 정말 한 대 패주고 싶네요.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벌써 맞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약간 이 차이가 있는 게 네. 프로게이머의 경우에는 중피질회로 학습을 해가지고 내 능력치가 오른 그 보상을 느끼는 그러한 도파민 분비의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반면에 게임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 거라든지 약간 예측을 넘어서서 하게 되는 경우 나오는 거는 중변연계회로, 맞아. 그걸 통해서 쾌락 중독이 되는 그러한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사용하고 있는 도파민의 회로가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희 아이만 해도 지금 6살인데 보석 맞추는 게임 같은 걸 곧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귀엽기도 하고 해서 제가 좀 해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것도 좀 그럼 도파민 분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요즘 시대에 아이들이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게임을 안 하게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긴 하잖아요. 어려워.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저는 사실 내가 스스로를 제어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이거를 해도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어린 아이들의 경우 네. 그리고 10대 청소년까지도 바로 이러한 스스로를 제어하고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 자체가 다 발달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더 높은 자극을 주는 것에 호기심이 가고 관심이 가고 더 많은 자극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죠. 10대 청소년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사실 우리의 뇌에서 가장 발달이 늦게 끝나는 영역이 전두엽, 전전두엽이에요. 전두엽, 전전두엽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 스스로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전전두엽 쪽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발달이 아직 끝나지 않고 지금 말하자면 큰 공사,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10대 청소년의 뇌에서는 내가 스스로 자신을 제어하거나 충동 조절이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청소년의 1.8%가 게임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에 중독될수록 뇌의 구조가 바뀌고 이렇게 되면 다시 중독이 강화되는 악순환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자극적인 것 그리고 계속해서 이 자극이 오면서 중독되게 만드는 메커니즘에 더 취약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쌤, 사실 중독이라고 하면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뭐 약물이나 아니면 행동 중독, 게임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요즘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중독되는 거는 그 뭐니 해도 우리가 이렇게 보는 이 스마트폰 중독 맞아. 이거 아닐까 이거? 맞아. 게임보다 더 심합니다. 넘어지는 사람이 넘어지면서도 이렇게 넘어지던데요 요즘에? 사실 전 강의보다 지금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싶어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좋아요 몇 개 눌렸나 이런 거 보실 거죠. 근데 아마 우리가 하루에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간이 몇 시간인가 이제 그 스마트폰에서 시간을 계산해 주잖아요. 네. 깜짝 놀랄 겁니다. 2022년 통계로 봤을 때 한 사람이 하루 평균 모바일 기기를 사용한 시간이 약 5시간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쌤 5시간 정도면 우리 삶에서 잠자는 거 빼고는 1등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일 것 같은데요. 네. 평균이니까? 맞습니다. 와.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어마어마한데 이 스마트폰 디지털 중독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온갖 것들을 다 하니까.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처럼 편리하고 많은 이유가 있어서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의지와는 별개로 이 디지털 미디어의 의존성이 너무 높아졌다. 이 디지털 기기 없이는 살 수 없게 됐다. 이런 생각은 하시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네. 다 그게 그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Facebook being the first of them to really understand it. And that thought process was all about how do we consume as much of your time. And that means that we need to sort of give you a little dopamine hit every once in a while because someone liked or commented on a photo or a post or whatever. And that's going to get you to contribute more content, and that's going to get you, more likes and comments. I mean, it's a social validation feedback loop. 이 인터뷰 내용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페이스북 만들 때부터 아예 도파민을 이렇게 나오게 설계를 했다는 건가요? 알고 만들었구나.